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미 대선이 이제 한 국내 시간으로 10월 4일이죠. 오후 2시쯤에 결정이 나겠고요. 아마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확실히 드러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일정으로도 그렇게 짜져 있죠. 국내 시간 4일, 11월 4일 2시 이후에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정확히 얘기하면 선거인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거인단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12월 4일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네. 하지만 거의 선거인단에서 이긴다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 사실상의 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요. 선거인단 투표는 일단 4일 날에 국내 시간으로 4일 날 2시 이후에 결정이 나고, 선거인단이 538명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538명이 12월 4일에 투표를 해서 확실하게 대통령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1월 달에, 내년 1월 20일에 이제 46대 미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요. 그 전에 1월 6일에 상원 의장이 대선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일정이 잡혀져 있다는 거고, 11월 4일에 그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 게 사실상의 우리나라 대선을 투표하듯이 하는 국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투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이 크다. 원래 항상 대선 전에는 변동성이 이렇게 컸어요. 다른 일은 아니고요. 사실은 크게 뭐 다르다, 이렇게 뭐 좀 특별하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하다 이렇지는 않고 항상 이 정도로 해왔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 미 대선 이후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나스닥 일봉의 차트인데요. 나스닥 일봉의 차트고, 그리고 다우 한번 볼게요. 다우 일봉의 차트입니다. 다우 일봉의 차트고, S&P 일봉의 차트입니다. 모양이 비슷하죠. 모양이 비슷하고, 제가 봐서는 이런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가만히 되어야지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대 미 대선이나 특히나 우리나라 대선들을 봐서도 시장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점, 그런 점은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죠.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선 이후의 흐름은 안정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당선할 때도 그 직후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그날의 투표하는 날의 변동성도 굉장히 컸어요. 마이너스 3% 이상에 빠졌었다가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플러스 1%인가 그렇게 해서 마감을 했었죠. 네. 그 다음부터 계속 우상향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은, 물론 미국이 그렇게 올라올 때까지 우리나라 장은 밋밋하게 굴었죠. 네, 그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개의 선을 그어놨는데, 이거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지지하려고 하는 힘은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다우의 일봉인데요. 여기 보면 200일선의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200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가 한번 그 전에 나왔었고, 200일선에서 지지, 깨지면 지지하려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점,
그리고 200일선을 넘은 뒤에 흐름이 이렇게 좋다는 점. 그리고 200일선을 넘었다가 깨지더라도 다시 200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2주 안에 나온다는 거, 늦어서 3주 안에 나온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 이 200일선의 지지력은 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S&P 500 볼게요. 우량주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S&P 500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지금 보시면요. 지금 121선이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121선이 지지가 나오고 있고 이때도 121선이랑 갭이 지금 가까이 되어 왔는데 지지가 나왔고요. 이때도 지지가 나왔고 이때도 지지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흐름이 나오죠.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일선 초록색이죠. 이 5일선을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냐 그게 가장 관건이 되겠고요.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 우리의 나스닥 만스닥이라고 불리우는 나스닥 11,000이 깨졌다고 해서 불안할 거 없어요. 크게 불안할 거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9월달에도 깨졌거든. 여기 보시면 9월달에도 깨졌잖아요. 네, 9월달에 또 깨졌고 흐름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1522까지도 내려왔고요. 1500까지도 한번 내려왔었어요. 네. 그리고 밑에 121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열어줘 봤자 이때의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500 정도. 1500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것 같으나 그 이후의 흐름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바이든이나 트럼프에 관련된 수혜주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있을 거고 그 종목들은 뭐 찾아보시면 충분히 나오니까 제가 뭐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이러면 국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또 우리는 중요하죠. 우리는 물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국내 시장을 본다면 어제죠. 엄청나게 빠졌죠. 엄청나게 빠졌고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개인이 다 매수를 받아냈죠. 매도 물량을 다 받아냈는데도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고 일자별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고요. 네, 이렇게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여기 요때랑 지금 요때랑 비슷하죠. 하지만 그때보다는 조금 하방의 압력이 좀 더 커져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어제죠. 어제 많이 땡겼어요. 네, 많이 땡겼고 나스닥을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에 달았지만 우리 시장이 이렇게 빠졌던 거는 미국 선물이 우리나라 시장이 열릴 때 장중에 3% 정도의 하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갈 시간까지 그 확대 폭이 더 커졌어요. 낙폭의 확대 폭이 더 커졌기 때문에 더 하방의 여력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해서 코스닥 국내 주식 3억 대주주 요건 이 얘기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죠. 정부 여당이 뭐 다음 주 초에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빨리 발표를 해줘야죠.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안 좋고 이런 조태장이 일어나면 유예를 하던가 한 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3억 얘기를 하고 앉아있죠. 좀 많이 민심과 동떨어진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은 뭐 반등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이 11월 4일이거든요. 11월 4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장중이야. 그게 좀 문제죠. 그거는 조금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때 미국 선물 지수를 좀 보고, 보면서 국내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선물 시장의 지수가 국내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는 점.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도 아무래도 미국 선물 지수의 흐름이 아마 국내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 미국 선물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페이크로 당할 수 있어요. 페이크로. 지금 뭐 미국 시장도 막판에 땡겼죠. 아래꼬리 달리는 모습 나스닥 같은 경우 특히나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땡겨졌어요. 더 많이 땡겨졌고 S&P도 많이 땡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스닥의 선물 지수가 사실은 제일 시장의 방향을 아니면 그 투심의 방향을 가장 잘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일 수도 있습니다. S&P 500이나 다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지수가 맞지만 나스닥 지수에 의해서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처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스닥 선물 지수에 우리가 좀 과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많이 팔고 있고, 기관도 같이 팔고 있죠. 네. 기관은 그 전부터 몇천 원씩 팔아왔어요. 몇천 원씩 팔아왔고, 외국인은 뭐 200억, 300억, 500억 뭐 이 정도밖에 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몇 천억씩 팔았습니다. 마지막 천억씩 팔았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 변동성이 커지니까 일단 현금을 보유하자라는 생각으로 목요일, 금요일에 몇 천억씩, 어제 같은 경우는 한 9,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기간은 4,400억 정도 나왔고요. 굉장히 좀 코스피예요. 외국인은 코스닥은 2,870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980억 순매도했고 개인은 4,00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1,410원 순매수, 10억 순매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속지 않아야 될 뿐더러 크게 미국 대선 이후로서의 흐름은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코로나밖에 남지 않죠. 그리고 무슨 경제 정책이 말이 많은데 사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 자국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겠죠. 하지만 그 명분과 대의가 얼마나 좀 더 특히나 국민들, 우리나라와 동맹국들의 어느 정도 더 약간 트럼프를 기준으로 할 때 조금 더 낫다 안 낫다의 정도이지, 사실 미국 자체만으로 보면 다 자국의 이익을 먼저 가기 때문에 그걸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냐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냐에 하나의 그 강도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국내도 그렇지만 그 양당의 성격이 뭐 확실히 다르긴 하죠. 하지만 결국엔 자국의 이익을, 그리고 정당의 이익을 쫓는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제 정책이나 뭐 국내 그 동맹국들에 대한 정책은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판은 트럼프가 벌렸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놓고 찍어 누른 거고, 대놓고 미국 우선주의를 말했던 거고, 그 전에 대통령들은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대놓고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던 것 뿐이고, 결국엔 둘러서 다 자기네들 이득을 가져가는 거죠. 결국엔 대의 명분을 어떻게 내세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식일 뿐이지만 결과는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미국장이 누가 됐든 간에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동맹국들, 그리고 특히나 세계 시장의 흐름이나 이 국내 시장의 흐름이 불확실성이 끝나면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국내의 코로나는 거의
잠잠해졌죠. 아직은 안심하기 어렵지만 아직은 1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언제든지 2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나 아직은 1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코로나를 잡기 전에 때려잡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백신이나 치료제를 먼저 내놓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협조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에 어떻게 보면 되게 협조적이었죠. 우리 국민들 굉장히 많은 희생과 국민들이 많은 희생과 많은 협조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세계적인 유행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통제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죠. 하지만 유럽은 자기네들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막 시위하고 엄청나죠. 지금 뉴스에 나온 걸로 봐서는 물론 그런 부분만 뉴스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현지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유럽은 굉장히 퍼지는 속도가 강하고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 우리가 그렇다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과 어느 정도 절제된 국민성 이런 게 저는 지금 국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미국으로 가면 3분기에 GDP 미국 성장률이 30%가 넘게 나왔어요. 이거는 역대 사상 최초입니다. 최대의 폭이고요. 상승률이 나왔던 거예요. 네, 코로나가 그렇게도 극심한데 미국도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고 그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 그러면 좀 더 미국 시장은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로 또 나올 거고요. 또 나올 거고 지금 지지부진하죠. 걔들 국회에서. 그런데 당선이 되면 분명히 빠르게 처리가 될 겁니다. 빠르게 처리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에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경제 완화 정책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약간의 동조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어요. 국내 정부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답답했던 모습이 뭐냐면 1차, 2차 경제 위기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정부는 한개 공매도 공매도 잠시 동안 금지하는 지금도 금지하고 있죠. 잠시 동안 그게 다였어요. 양적 완화를 하던가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가 미국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1차, 2차의 세계 경제의 원인이 뭐예요? 미국과 유럽이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나라의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계속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국내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요. 솔직히 글로벌화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왜 국내의 지수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그거는 한 번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쯤 해보셔야 됐고, 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특히나 지금 3억 대주주, 이거는 솔직히 과세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25%가 이상이 돼야지 양도소득세를 내요. 그게 대주주 요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종목이 3억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다. 이건 무슨 미친 발상입니까? 국민들의 호구도 아니고. 아무튼 저는 일단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 다음 주 초에 아니면 그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는 그날에라도 3억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정부의 확정된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네. 확정된 정책이 물론 좋은 쪽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10억을 유예하는 쪽으로 나와줘야지만이 국내 시장도 안정화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미 대선 이후의 흐름도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은 딱 두 개예요. 크게 미국의 대선과 3억 대주주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충분히 잘 이겨내고 있고 거기에 수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있어요. 크게 2분기에 너무나 많이 끼쳤기 때문에 저점을
때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뭐 확산이 다시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먼저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뉴스가 나온 게 국내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그렇게 개발을 하고 백신이 생산이 되고 치료제가 나오면 국내에 있는 제약주들이 저는 계속 연구를 했지라는 생각이 또 의문이 들어요. 네. 계산기 두드려 볼 겁니다. 수입을 해올지 아니면 자체 개발할지. 네, 그 분명히 계산기 두드려 볼 거예요. 아니면 라이센스를 받아올지 뭐 이런 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결정을 할 거니까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던 겁니다. 네, 안 좋았던 거고 지금 조금은 제약 바이오들의 조정이 좀 더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3억 대주주 요건 요게 국내에선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대선 요거 그리고 나서는 크게 뭐 이슈가 없죠. 큰 이슈는 없고요.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보궐선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당에서는 신경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궐선거에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보궐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거고 그와 부가적으로 대선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해 나갈 겁니다. 네, 해 나갈 거고요. 후보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후보들도. 그리고 그에 따른 대선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대선 정책주들, 이렇게 예전부터 우리가 겪어왔던 대선에 대한 흐름,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면요. 2022년 3월 9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가면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1년 3개월 안에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보궐선거 해야 되죠. 대선 준비해야 되죠. 대선 경선해야 되죠. 경선하고 나서 뭐 해야 돼? 이제 대선 이제 유세하러 다녀야 되죠. 쉽지 않아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오히려 대선에 대한 우리나라도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특히나 대선 테마주들의 흐름, 이 흐름이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굉장히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할 가능성이 높지만 변동성 또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물론 그렇게 되면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단타 하시는 분들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대선이라는 그 하나의 이슈 이벤트만으로도 우리 시장을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 주식 시장이라던가 부동산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회 일자리 부분,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이 문제는 뭐 빠질 수가 없으니까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혜주가 있을 거고, 물론 정치 테마주의 그 인물주들은 그 전부터 움직일 겁니다. 네, 그 전부터 움직일 거고요. 그건 여지껏 그래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 동력은 대선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경제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작년과 달리 경제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이 썼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사가 정부가 조금 밀고 있는 뭐 그린 뉴딜 펀드라든가 뭐 이런 쪽을 보시면 투자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여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3억 대주주는 그와 반대되는 짓이죠. 네, 짓이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뭐
세금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조금 선회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옥죄는 것보다는 약간은 풀어주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 지금 가뜩 움켜쥐었는데, 제가 봐서는 이 가뜩 움켜쥔 게 터져버렸어요. 네, 우리가 토마토를 확 움켜쥐으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터져서 나오잖아요. 그거와 좀 같은 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움켜쥐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안 잡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런 시에 내에 확 잡았기 때문에 이게 터져 나와서 오히려 역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저는 부동산 투자자가 또 아니고요. 부동산 전문적인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전세가 없다. 전세가 씨가 말랐다. 역대 정부 사상 부동산 값이 최대치로 올랐다. 글쎄요, 이게 진짜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나 특정 뭐 인물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정치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의 정치색은 있긴 하지만 어떠한 정당과는 색이 다 달라서 네, 저만의 색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요. 일단은 미 대선이 끝나면 그 3억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 국내 이슈로는 끝난다면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미국 선물과 이런 미국의 지수들도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변동성이나 당일날에 발표되는 변동성은 무시할 수 없는 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저점은 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죠. 네, 이렇게 다 지금 나스닥이고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저점은 다 찍어줬죠. 제가 동그라미로 찍어줬고 S&P도 그렇고요. 다 찍어줬기 때문에 저점은 다 준비가 돼 있고 빠져봐야 뭐 이 정도 빠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동요하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또 막 살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다 확인하고 나서 사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 확인하고 나서 수익 실현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그 동안의 변동성이 나와서 막 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의견은요. 그냥 다 100% 제 사견일 뿐이고요. 그냥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우리 특히나 국민들,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저금리가 되면서 그리고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면서 서민들이나 그리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라고 하죠.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돈을 어떻게 보면 부자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졌다는 점,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요. 그 안타까워서 어쩌면 20대, 30대들의 어쩌면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한 번은 비트코인을 걸었다가 비트코인을 완전히 조지고 다시 한번 빚덩이를 만들었다가 2020년 3월에 최저점을 찍었을 때, 기관도 외국인도 우리나라 시장을 방어해주지 않을 때 국민들이 나서서 방어를 했습니다. 이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네. 지금도 방어는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만 무슨 투기나, 아니면 어쩌면 투기일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선 합법적인 투기일 수도 있으나, 하지만 그 환경을 만든 건 누구일까? 라는 점, 그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를 대변하는 게 뭐죠? 주식이죠. 주식. 물론 국가 채권 등급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그걸 이외에 국가의 경제적 능력치, 무슨 GDP나 뭐 GNP 이런 거 빼고 확실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지수입니다.
네, 상장 기업을 평가하는 거. 상장 기업의 가장 물론 왜곡이 될 수 있죠.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왜곡이 될 수 있으나 대표할 만한 거, 대표할 만한 가격, 대표할 만한 가치, 그것은 지수입니다. 그리고 주가이고요. 네, 그것을 방어했던 게 국민이라는 점. 이 점은 높이 사야 될 것 같아요. 높이 사야 될 것 같고, 특히나 20, 30대들이 많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지켜주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스처까지는 취해줘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제가 여지껏 겪어왔던 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0% 제 사견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겠고요. 맞았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맞아서 우상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3억 대주주 요건도 10억으로 유예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국민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의 주식시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차기 정부에서. 그리고 현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네, 더 좋겠고. 그래요. 일단 너무 외국인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특히나 무차익 공매도 같은 거는 진짜 나쁜 놈이죠. 네,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 진짜 용나을 놈들은 참 정부에서 진짜 잡아줘야죠. 그게 누가 잡습니까? 누가 잡습니까? 일반 개인들이 잡을 수 없잖아요. 네. 정부가 국민 편에 서야지 외국인 편에 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네. 그런 문제점으로 인지했으면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해줬으면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가 아니면 방안을 내놓던가 아니면 방책을 좀 내놓던가 좀 이런 좀 성의를 좀 보이는 모습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뭐 개발도상국은 훨씬 지났으니까요 이미. 하지만 주식시장 자체는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네, 후진국이에요. 뭐 이름 있는 증권사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국내 증권사 중에? 없죠? 네,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삼성증권? 뭐 없죠? 없어요. 그 왜 없을까요? 왜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을까요?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저는 조금만 제 한탄도 있었고요. 오늘 아무튼 뭐 미국 대선 이후 흐름은 저는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 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